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21년도 1회 전기 산업기사, 전기 설비 기술 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있었던 해와 좀 특이하게요, 올해 이제 그 개정된 한국전기 설비 규정이 반영된 해죠. 그래서 사실은 그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고, 개정된 부분의 문제는 이제 버려야 되는 문제들이 됩니다. 사실 이게 그 개정이 돼서 처음 나온 문제를 우리가 맞출 수는 없는데, 이제 답의 형태로 보고요. 좀 특이하게 이제 산업기사가 이제 CBT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다, 이런 것만 이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뭘 보고 이제 뭘 버릴지 제가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거 이제 하나씩 체크해주면서 그 테마에서 뭐가 나오는지 한 번 더 같이 보자고요. 자, 81번. 네. 82번부터 보겠습니다. 전기 욕기에 대한 전기를 공급하는 그 전원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 2차 측 전로의 사용 전압은 몇 볼트 이하의 것을 사용하는가. 요거는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이 전기 욕기의 시설 기준을 말하고요. 원래 사실 여기에서 이제 출제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모두 삭제가 됐기 때문에요, 전기 욕기는 그 사용 전압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예, 요 바로 사용 전압이 바로 10V 이하일 것, 요거 하나. 그래서 사용 전압이 10V 이하일 것,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 쉬워졌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전기욕기 나오면 무조건 10V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전기욕기 나오면 무조건 10V 기억하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거기 보면 2번이 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서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없어요. 자, 82번 보겠습니다.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인 무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을 지지하는 철근 콘크리트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인가? 단 무선용 안테나 또는 이제 반사판에 그 전선로 주위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경우가 아니라는데요. 82번은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얘기예요. 자, 82번은 무선용 안테나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요 놈은 설치 목적이랑요,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유리 시험 문제거든요.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무선용 안테나를 왜 설치하냐면요, 이건 일종의 우리가 이제 이 전력계통의 감시 카메라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전선로 주위를 감시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이 자체를 물어봐.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이제 사고를 봤을 때, 사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예요. 뭐냐면, 일단 사고가 안 나게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방합니다, 예방. 그쵸? 근데 우리가 무조건 그 사고를 예방한다고 해서 사고를 100% 이제 이 제로화할 수가 없잖아요. 제로에 가깝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예방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요, 고장 구간을 최소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는 바로 뭐가 된다? 빠른 복구인데, 사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예방이죠. 그래서 그 예방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감시나 계속적인 측정을 통한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무선용 안테나를 설치할 이유는 뭐냐면, 전선로 주위 감시 목적이 되고요. 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지지물의 안전율은 얼마가 되냐면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요, 좀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건 뭐냐면, 무선용 안테나를 지지하는 그 지지물의 안전율에 대해서 시험 문제화 한 거죠. 요거.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된다? 1.5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83번 보자고요.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에 현관 등에 조명 등 백열전 등을 설치할 때 몇 분 이내에 이제 이 소등이 되는 타임 스위치를 시설하는가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83번은요, 저는 이제 타임 스위치에 센서 등을 말해요. 타임 스위치에 시설이 되는데, 먼저 써놓고 나서 뭐가 나오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관광업 및 숙박시설에
객실의 입구 등에 설치하는 이 타임 스위치의 경우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을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면 바로 1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주택 및 아파트가 돼요. 주택 및 아파트에 현관 등에 설치하는 이 타임 스위치는 몇 분 이내에 소등되는 걸 쓰나요? 라고 물어보면 3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문제가 더 나오는데 타임 스위치를 설치해야만 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정답은 관광업 내지 숙박시설이나 주택 또는 뭐가 된다? 아파트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이 반영이 돼 갖고요. 원래 여기는 이제 호텔 및 뭐 이런 식으로 주어졌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고 관광업 및 숙박시설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는 일반 주택 및 아파트니까 몇 분이에요? 바로 3분 이내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으로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84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전자개폐기에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 그리고 경보벨이에요. 등에 접속되는 전류로서 여기가 키워드예요. 최대 사용 전압이 600V 이하인 것으로 이제 대지 전압이 몇 볼트 이하인 강전류 전기에 전송하는 이 전송에 사용하는 전류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을 소세력회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요건 이제 소세력회로의 시설인데 60V 이하인데요. 이건 사실 요거만 기억하면 돼요. 문제에선 요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을 물어보면 우리가 말하는 기술 기준에서의 대지 전압은 무조건 몇 볼트 이하다? 바로 300V 이하죠. 기술 기준에서요. 대지 전압 물어보면 그냥 300V 이하 요거 찍으시면 정답이에요. 오히려 사실은 요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이 대지 전압 요거 주는 문제 요걸 물어봤죠. 그래서 84번은 정답이 3번인데요.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뭐냐면 소세력회로는 몇 볼트 이하가 된다? 60V 이하가 된다는 거. 요거 꼭 같이 기억합시다. 자, 85번이 됩니다. 자, 85번. 태양전지 모듈의 그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이제 먼저 좀 설명드릴게. 이 태양광 설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시설 기준을 물어보면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가요.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뭐가 된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애자공사는 안 된다고 기억해야 돼. 맨날 틀린 걸로 요걸로 시험 문제화하니까 애자공사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문제 때문인데 이 태양광 설비는 이제 DC를 발전하기 때문에요. 극성을 표시해야 됩니다. 예. 그럼 자 가보자. 1번 충전 부분을 노출하면 안 되죠. 이건 감전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서 잘못하면 이제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극성을 표시해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은 이제 이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세요. 전선은 공칭 단면적 1.5가 아니고요. 2.5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자공사 안 된다고 4번에 보면 뭐 애자공사에 준한다는데 그렇지 않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86번 옥상전선로인데요. 이건 좀 제가 지워보고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옥상전선로다. 이것도 한 4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예. 몇 번이냐면 86번이죠.
네, 옥상에 이제 전선로 구현하겠다는 뜻인데, 일단은 이 옥상 전선로는 뭐가 안 되냐면 특고압은 안 됩니다. 옥상 전선로는 특고압은 시설이 불가해요. 첫 번째가 바로 전선의 굵기를 말하는데요. 얘가 특고압에선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저압이랑 고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압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저압에서는 전선의 최소 굵기가 얼마가 되냐면 2.6mm가 됩니다. 이상의 경동선 사용하고요. 두 번째가 요놈 지지점 간의 거리가 15m 이하여야 돼요. 맨날 틀린 걸로 20m 이하일 것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요놈 조형제와의 이격거리 물어봐요. 어떤 그 건물의 옆면, 이 윗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건데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면 2m 이상을 이격합니다. 뭐 요 정도만 기억하면 이제 문제 푸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저압 옥상 전선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야. 우리 첫 번째 전선과 옥상 전선로에 시설하는 그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벌써 틀렸네요. 뭐예요? 조형제와의 이격거리는 바로 뭐가 된다? 2m 이상이 되겠네요. 그쵸? 네. 자, 2번.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맞고요. 3번. 전선은 절연전선 맞고요. 4번. 전선은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 쓰는 거 맞는 얘기예요, 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1번이 잘못됐습니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7번. 저압 옥랩에서는 일반적으로 단면적 얼마 이상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굵기의 것을 써야만 하는가. 자, 87번인데요. 자, 저압 옥랩에선의 굵기를 말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기준은 뭐가 되냐면 2.5 스퀘어가 됩니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근데 만약에 조건 자체가 전광 표시라든지 제어 회로용 전선이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요때는 2.5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1.5 스퀘어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혹여 캡 타이어 케이블이라고 나오면 그냥 0.75 밀어버리자고요. 이건 뭐 어차피 다 못 외우는 거니까 경우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다 못 외우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저압 옥랩에선의 이제 굵기는 굵기인데요. 기본 굵기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 얼마가 된다?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쓰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88번은 유의용 전차예요. 요거는 이렇게 나오면 세모야, 솔직히. 쉬운 문제는 아니죠. 놀이동산에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조그만한 차량을 얘기하는데 유의용 전차를 말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유의용 전차는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첫 번째가 직류 60V 이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류 40V 이하일 것이에요. 그래서 유의용 전차는 직유 교사만 기억하면 돼. 유의용 전차는 직유 교사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원래 여기서 다 걸려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전로의 사용 전압은 직류 60V 그 다음에 교류 40V 이하일 것 맞아요.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하는 그 사용되는 접촉 방식은 제3레일 방식 요거 맞습니다. 3번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맞고요. 4번이 아니에요. 뭐냐면 전차 안에 그 승합 변압기의 2차 측 전압이요 200V가 아니라 150V 이하거든요. 근데 요 자체 문제를 위해서 저 부분을 외우라고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냥 유의용 전차는
직류, 교사 요거 하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알아. 예. 자, 89번이에요. 사용전압이 66kV의 가공전선과 6kV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할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은 케이블인 경우를 제외하고요. 얼마 이상의 전선을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이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이게 이제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가 되거든요. 자, 몇 번이냐면 89번이죠. 네, 가공전선에 병행 설치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요런 하나의 지지물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지지물에다가 바로 가공전선과 그 다음에 가공전선을 설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먼저 여기서 이걸 하기 전에요. 제가 먼저 조건을 보면 이 가공전선의 병행 설치는 일단 100kV 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은 목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에서 이제 보안공사를 시험 문제하면 그냥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무조건 50스퀘어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건 사실 55였다가 50으로 개정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추가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자, 우리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가공전선을 병행 설치한답니다. 양 전선의 이격거리를 물어보는데요. 이격거리를 물어보기 전에 이들 전선의 위치도 물어봐. 고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압은 아래에 두는 거고요. 저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압은 위에 두는 게 원칙이죠. 자, 이때 이 전선의 이제 이격거리는 기본적으로 0.5m 이상을 이격합니다. 다만 케이블인 경우에는 0.3m가 돼요.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전압이 22,900V를 말합니다. 자, 저고압이 돼요. 이때는 이제 1m 이상을 이격하고요.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만,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압이 35kV 이하가 돼요. 저고압이고요. 이때는 최소 이격거리는요 1.2m가 되겠습니다.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만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5kV를 초과하고요 100kV, 그치? 미만이다, 이거예요. 이때는 기본적으로 저고압이죠. 기본적으로 2m 이상을 이격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 누구일 때, 케이블일 때는 1m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요, 이 부분에서는 더 이상 출제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이 전선의 굵기 뭐가 된다? 50스퀘어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9번은 정답이 뭐가 된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90번 보자고요. 90번. 전기 저장 장치를 시설하는 곳에요, 계측 장치를 시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90번은 사실은 이 개정된 부분의 문제로서요, 분산형 전원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리가 거기 보면 이 전기 저장 장치에서 계측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건요, 4번이 잘못됐고요. 주요 변압기에 전압, 전류와 그 다음에 전력이지 온도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부분을 내가 잡고 가고 싶다면요, 방법은 이 전기 저장 장치의 이 대상이 아닌 요 문제 자체를 보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요 내용을 다 외우기는 우리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91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90번은 개정된 부분의 문제예요. 91번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고요. 여기서 소세력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두 문제 나왔는데, 자, 최대 사용 전압이 15V를 넘고요. 그 다음에 30kV, 30V죠. 킬로볼트래. 30V 이하의 소세력 회로를 사용하는 절연 변압기에 2차 측의 그 단락 전류 값이 이제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2차 측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그 용량은 이제 몇 암페어 이하가 돼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그 전압이 15V 이하일 때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15를 초과하고 30 이하가 될 땐 3, 30 초과 60 이하는 이제 1.5인데요. 추천드리지 않는 문제가 됩니다. 네, 쉽지 않은 문제. 자, 92번 보겠습니다.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특고압 전로의 그 접속 상태를 모의모선의 사용법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 표시의 의무가 없는 거. 자, 볼게요. 이것도 좀 이제 여기다 이제 쓰고 나서 93번을 하면서 지어볼게요. 요건 이제 그 모의모선과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특고압 전로의 상표시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이제 첫 번째가 이 상표시의 의무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L1, L2, L3 이러한 상이라고 하죠. 이런 표시의 의무는 반드시 어디 측에 있냐면 특고압 측에는요 의무가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상표시의 의무가 없는 곳은 해갖고요. 이제 고압의 건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기억을 하면서, 두 번째가 모의모선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뭐냐면, 생략할 수 있는 게 단모선으로서 2회선 이하의 경우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전력 계통도를 어떤 그 이제 모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표현을 함에 있어서 단모선 2회선은 제외한다는데, 우리가 보통 전력에서 보면 자,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전기가 또 이렇게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발전기 이제 요 부분에서 변압기가 하나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기예요. 뭐 G1, 요게 G2가 되고요. 요게 변압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송전선로, 이제 TL이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여기서 모선은 뭐냐면 바로 요게 모선입니다. 이 모선을 우리가 얘기할 때 발전기나 변압기, 송전선 등이 뭐 공통 접속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접속될 수 있는 이제 공통도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단모선이고 여기에 회선이 하나만 있죠. 뭐 1회선이 되겠네요. 뭐 이렇게 되면 2회선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접속의 경우라면 모의모선상 제외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단모선 2회선이 정답이고요. 요게 정답이 될 때는 2회선, 단모선 이렇게 나올 때도 있으니까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표시의 의무가 없는 건데요. 4번이죠. 그 전선로의 회선수가 2회선 이하의 단모선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요거 물어본 거네요. 그래서 정답은 92번은 몇 번이 되냐면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고압 전로의 상표시에 대해서는요. 일단 상표시는 특고 측에는 의무가 있다. 요거 기억하고, 모의모선상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 뭐다? 단모선으로서 2회선 이하라면 제외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93번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그 퓨즈 중에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포장퓨즈의 2배의 전격전류 시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만 하는가? 자, 고압용 퓨즈거든요. 자, 지워보자. 자, 몇 번이냐면 93번이에요. 요거는 제가 한번 표로 한번 좀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일단 뭐 종류라고 한번 해볼까요? 종류. 네, 그 다음에 전격의 전류로. 죠. 그 다음에
2배의 전류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종류인데요.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포장형이에요. 두 번째가 비포장형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포장형, 비포장형인데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퓨즈는 이제 내부에 심선이 존재하고요. 그 심선이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비포장,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포장 타입인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포장형은 전격 전류의 1.3배 견디고예요. 비포장형은 1.25배 견디고예요. 네. 그 다음에 포장형은 2배의 전류로 120분 이내에 용단돼요. 비포장형은 뭐가 된다? 2분 이내에 용단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은, 자, 볼게요.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이제 퓨즈 중 고압전류에 사용하는 퓨즈예요. 고압용 퓨즈죠. 그러면서 문제에서 무슨 퓨즈라고 했냐면 포장 퓨즈네요. 예, 포장 퓨즈네. 그 다음에 2배의 전류, 이제 요거죠. 몇 분 이내에 용단된다? 바로 120분 이내에 용단되어야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자, 94번이 94번. 시가지 내에 시설하는 15만 4천 볼트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정치를 시설하는가. 이 특고압 가공 전선로에 시가지에 대한 시설이 되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를 기억하셔도 좋고, 제가 말씀드리는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는요, 이제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대해서 지락 또는 내지 단락이 생겼을 때 몇 초 이내에 자동 차단하냐고 물어보면 바로 1초가 됩니다. 1초. 근데 이제 이 문제가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만약에 문제에서요, 이 문제처럼 15만 4천 볼트 가공 전선로를 뭐 시가지에 설치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락, 단락이 나오면 1초가 되는데요. 만약에 문제에서 제1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한 15만 4천 볼트의 지락 또는 단락이 생겼을 때는 몇 초냐고 물어보면 요때는 2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해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100kV, 이제 100kV를 초과하는 전선로에 지락 또는 단락이 생기면 몇 초 이내에 차단한다? 1초인데요. 혹시나 보안공사라는 말이 주어지면 플러스 1초가 됨으로 해서 뭐가 된다? 2초가 된다라고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 부분은 사실 같이 기억해야 돼. 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제 15만 4천 볼트 전선로에 지락 단락 생겼을 때 몇 초다? 바로 100kV를 초과하는 지락 단락에 대해서는 몇 초가 된다? 바로 1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번은 정답이 1번이에요. 1번. 자, 95번 특고압이래.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하 복내 배선의 방법으로 틀린 거예요. 95번. 금속관 공사인데요.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일단은 이제 금속관 공사는 뭘 하냐면 이 접지를 하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뭐 특이사항을 보면 첫 번째가 요 놈은 이 내부의 그 전선의 단면적 물어보면요, 네, 10 스퀘어 이하라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당연히 금속관 내부에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요거 하나. 정말 특이사항은 요거죠. 혹여 콘크리트에 매입된대요. 금속관이요. 요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이제 이 경우에 그 두께를 물어보면 1.2mm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가지만 기억하는데요. 자, 이 문제는 그냥 주는 문제야. 1번 전선으로 연선 썼고요. 네, 맞아요. 2번 아니죠. 이 옥내배선에서는 5개용 전선 안 씁니다. 2번 맞죠. 이제 아니죠. 우리 아닌 거 물어본 거잖아요. 3번 보세요.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그 관의 두께는 1.2 맞죠. 네, 기타가 2인데 뭐 그건 기억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금속관은 뭘 한다? 네, 접지를 했네요. 맞는 얘기야. 그래서 95번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이에요. 자, 최대 사용 전압이 38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돼야만 하는가라고 하네요. 요거 제가 한번 지어볼게요. 이 문제는 솔직히 이제 웬만하면 이제 기술 기준상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지선과 더불어서 탑을 달린다고 보시면 돼. 테마 자체가 그래, 테마 자체가. 자, 96번이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몇 분간 가한다? 바로 10분간 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권선과 대지가 되겠습니다. 물어보면 어디에 가냐고 물어봐.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비에요. 절연 내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높은 전압을 10분간 가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견디냐, 그렇지 않냐, 이제 이런 걸 갖는 건데요. 자, 외우실 때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비, 그 다음에 접, 그 다음에 다, 그 다음에 직,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한꺼번에 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또한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우린 비접지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중성점 접지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을 말합니다. 예. 자, 그러면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중성점 비접지인데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 7kV 이하예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이요. 7kV 이하예요. 이럴 때에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에다가 시험 전압을 몇 배를 가하냐면 1.5배를 가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이라는 기준이 있어. 이 최저전압이 바로 뭐가 된다? 500V가 돼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이렇게 내가 계산하더라도요. 그 값이 500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그렇지 않고 이제 500일 거야, 이런 얘기고요. 만약에 대상의 전압이 7kV를 초과한다면 그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1.25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도요,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을 갖고 있어요. 최저전압이 바로 뭐가 된다? 150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놈도 계산값이 요 값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1500이야, 이런 얘기고요. 중성점 접지식은요, 전압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접지 보면서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됩니다. 접지를 기억해야 돼. 요 놈도 뭐가 있냐면 최저전압이 있어요. 최저전압이 얼마가 된다? 75,000V의 최저전압을 갖고 있습니다.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되겠습니다. 자, 최전압 자체가 없고요. 계산 전압 자체가 시험 전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접지예요. 직접 접지는 170kV 이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가 됩니다. 역시 뭐 최저 전압이 뭐 의미가 없고요. 170kV를 초과하는 거예요. 이거 하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위에 여기.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돼요. 역시 뭐 최저 전압 조건 자체가 뭐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여 대상이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시험 배수를 물어보면 요놈은 첫 번째가 직류는 1.5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류는 1배가 됩니다. 요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자고요. 문제에서는 최대 사용 전압이 380V인 삼상 유도 전동기의 절연 내력이죠. 우리는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냥 비접지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380은 엄연히 7kV 이하죠. 그럼 내가 시험코자 하는 대상 전압이 380이고요. 여기에 1.5를 잡으시면 570V가 나와요. 최저 전압이 500인데 이 값을 넘어졌기 때문에 시험 전압은 500, 그러니까 570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해자 파트다. 97번인데요. 뭐 이거는 제가 뭐 따로 쓰지는 않고요. 근데 은근히 좀 물어봐요. 개통을 연기하는 분산형 전원을 설치할 경우에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분산형 전원을 전력계통에서 분리하고자 할 때 시설하는 경우가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분산형 전원은 쉽게 생각해서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딱 문제만 보더라도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우리가 한전측 전원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산형 전원은요, 뭐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그 다음에 이제 연료전지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당연히 뭐예요? 뭐 태양광, 내지 뭐 풍력,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한전 계통과 이제 전원을 연계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얘를 분리시켜야 할 때, 이 운전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무효 전력에 대한 부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이 문제가 이 태양광 설비의 문제가 한전 쪽으로 또는 한전 쪽이 태양광 쪽으로 파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보세요. 분산형 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문제는 한전 쪽의 이제 고장이 일로 파급될 수 있어요. 또 하나가 단독 운전이 필요한 경우죠. 그래서 정답 이제 얘를 이렇게 분리하면 이제 이 단독 운전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거리가 먼 건요. 이제 역률 저하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냐면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98번. 이해 문제가 오히려 이제 여기다 좀 해볼게요. 이건 뭐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백열전 등 방전 등 이 전기를 옥내 전로에 이제 공급하는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 우리는 무조건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 나오면 무조건 몇 볼트 이하다? 바로 300볼트 이하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도 뭐 사실 아까 소세력에도 대지 전압 물어봤죠. 꿀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기준에서 대지 전압 물어보면 무조건 얼마다? 300볼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99번.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되었을 때 을종풍합하중은 수직 투영 면적 1m의 그 제곱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단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네요. 자, 일단 요거는 좀 제가 또 지워볼게요. 을종풍합하중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을 먼저 하고 나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99번이죠. 저는 이거를 좀 풍합하중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요. 먼저 좀 봐야 돼. 이제 우리가 이 전선로를 설계할 때 고려되는 하중들 있죠.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가 전선로를 설계할 때 고려되는 하중은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전선의 자중이고, 그 다음에 풍합하중이 있는데, 바람에 대한 하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 빙설의 하중이 있죠. 이 빙설의 하중이 문제가 되는 건 어디 구간이다? 구성재 중에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자, 요거 이제 제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중이 바로 갑종풍합 하중이라고 그래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알고 있어야만, 이 두의 이제 을종풍합 하중을 해설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온에 적용하는 이제 하중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자, 첫 번째가 우리 풍합 하중 봐보세요. 전선로를 구성하는 건, 자, 첫 번째, 우리가 가공 전선로는 지지물이 있어야 됩니다. 전선을 공중에 가선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완금이라는 걸 부착하고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이렇게 가선한 거. 요 자체, 구성 설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공 전선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이들을 설계할 때 첫 번째 뭐가 된다? 바로 이 지지물의 풍합하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된다? 지지물인데, 이 지지물도 두 가지로 좀 쪼개집니다. 자, 지지물이 뭐가 있냐면, 자, 첫 번째가 목주나 철주,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주가 있어요. 이들에 대해서 풍합하중을 적용할 때 수직 투영 면적 1m제곱에 대해서 588 파스칼을 고려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요, 이 철주나 철근 콘크리트주는 원형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제 이게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철탑의 경우는 1255가 되겠습니다. 철탑의 경우는 1255가 된다. 요놈도요, 요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뭐가 되냐면 전선이 되겠습니다. 전선도 두 가지로 쪼개져요. 바로 뭐냐면 복도체 또는 다도체를 구성한다고 하고요. 또는 기타의 전선을 말한다, 단도체를 말한다 라고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도체는 한 상의 전선을 두 가닥 이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본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 장점이 있어요. 먼저 단점도 있지만 인덕턴스가 작아지면서 송전 용량이 증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 이제 개시 전압이 이제 높아지죠. 네, 그래서 이런 장점도 있고 안정도도 증진되고 뭐 이제 여러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복도체일 때는 뭐가 된다? 666 파스칼이 되고요. 단도체에서는 7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애자 장치죠. 애자. 그러니까 전선은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애자. 애자에 대해서는 요건 하나예요. 1039.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완금 및 완철을 말합니다. 1196.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요게 완금 및 완철이죠. 요거. 이제 철탑은 이게 없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을종풍합 하중이에요. 자, 을종풍합 하중. 요 하중이 바로 뭐냐면 빙설이 내렸을 때, 눈이 왔을 때 고려되는 하중인데, 요 을종풍합 하중은 갑종에 50% 적용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제 얘가 무조건 다 눈이 많이 온다고 적용할 수는 없고요. 거기 보면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요, 전선 상하로 부착되면서 얼어버린다면, 그러니까 전선이 있고요. 이 전선의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전선 상하로 부착돼서 어느 경우에 우리가 뭐를 적용할 수 있다? 을종풍합 하중 적용할 수 있죠. 자, 여기 이제 뭐 갖다 대면 복도체 또는 다도체면 여기 0.5를 취하면 뭐예요? 333 파스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을 또 이제 0.5를 취하시면 372 또는 373이 관연도 기출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말한 건 뭐냐면 기타로서 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이 아니죠. 그래서 바로 뭐가 된다? 745인데 을종을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373 또는 37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2번에 있네요. 요렇게 좀 같이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00번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할 때 옳은 건데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고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설치하는 게 뭐예요? 지선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위에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제 여기 좀 지워보고 100번인데요. 지선의 시설이죠. 좀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뭐냐면 절연 내려가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는 정말 매일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절연 내력이랑. 자, 일단은 이 지선은 지지물이 아닙니다. 다음 중 지지물이 아닌 거 정답은 지선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물 중에 이 철탑이라는 지지물은 지선을 사용해서 그 강도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뭐냐면 지선의 안전율을 물어봐요. 우리 지선의 안전율은 얼마가 된다? 2.5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지선의 허용 최저 인장하중은 4.3mm예요. 네, 여기 이제 440kg인데 지선으로 사용되는 그 전선의 허용 최저 인장하중은 4.31kN 이상이다. 세 번째가요, 소선수가 됩니다. 지선을 잘 보면요, 한 선이 아니라 여러 가닥이 이런 식으로 꼬아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요, 우리가 가닥수를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가닥수에다 안전율을 곱하면서 이제 소선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소선수는 항상 몇 가닥이다? 3가닥 이상이 됩니다. 비록 한 가닥이 계산되더라도요, 이제 요거는 이제 무조건 소수점 개념, 절상 개념이기 때문에 3가닥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소선의 지름을 말합니다. 우리 소선의 지름은 2.6mm가 돼요. 지선이 상황에 따라서요,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선이 도로를 횡단 시 그 높이는 최소 얼마가 된다? 5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요. 그것이 어떤 교통에 지장에 우려가 없다면 뭐가 된다? 4.5m 이상 높이에 설치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뭘 물어본 거냐면 다음 중 지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옳은 거예요. 1번 지선의 안전율은 2.0이 아니고요, 2.5가 맞죠? 나가리. 2번 소선은 최소 몇 가닥? 3가닥이 됩니다. 나가리. 3번 일단 얘기한 적 없고요. 4번 볼게요. 도로를 횡단하는 곳의 지선의 높이가 지표상 5m로 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바로 4번으로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보면 여기까지가 바로 이 202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이제 문제였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먼저 81번 전기요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10V만 기억하면 돼. 이제 82번 무선용 안테나 설치 기준과 이 지지하는 지지물의 이제 이 안전율이죠. 해야 합니다. 83번 헤이저, 84번 헤이저, 85번 헤이저. 그 다음에 86번 헤이저, 87번 헤이대, 88번 이렇게 나오면 제 욕심 없고, 89번 헤이저. 그 다음에 90번, 91번 욕심 없습니다. 92번 헤이저, 93번 해야 되고, 94번 해야 돼, 95번 해야 돼. 그
그 다음에 96번 해야 되고요. 97번도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왠지 분리하는 개념이 아닌 그런 거 나오는데 요것도 은근히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했으면 하고요. 98번 해야 되고 99번, 100번 모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21년도 1회 전기산업기사 전기설비기술 기준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 이어서 2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올라오겠습니다.